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라고 하면 집합 자체의 중요성은 다른 학문과, 그러니까 수학 내에 여러 가지 있는 함수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그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독적으로 출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약속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기억해 주시는 게 초점이 될 건데요. 자, 일단 집합의 뜻이라고 하는 것부터 좀 배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뜻이라고 하면 집합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모임이라는 의미랑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달라요, 사실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모임이라고 하면 그냥 모여져 있으면 모임이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매우 유명한 예죠. 키 큰 사람의 모임.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 키가 크다. 큰 사람들 모임이 있겠네. 모여 있으니까 집합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빠져 있을까요? 자, 집합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는 게 좀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키가 170 이상인 모임. 자,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 두 가지는. 네.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170 이상이다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집합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냐면 항상 대상도 있어. 원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상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동시에 뭐도 있어야 되냐면 이 기준이 있어야 집합이 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닌 예 그리고 맞는 예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10의 약수. 자, 10의 약수 뭐가 있나요? 약수라는 거 뭐냐면 곱해서 10이 되는 거죠. 뭐가 있냐면 1과 10을 곱해서 10이 되기도 하고요. 2와 5가 곱해서 10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상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집합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예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큰 수의 모임. 자, 이렇게 하시면 큰 수의 모임 뭐라고 답하기 좀 곤란하지 않나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자, 정확하게 크다는 게 뭐보다 크다라는 기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예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0보다 큰 수의 모임.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100보다 크다. 100보다 큰 뭐보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101, 102, 103, 104. 물론 여기서 이제 자연수에서 논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자연수만 논하기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집합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봤고요. 하나 더 조금 더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있는 10의 약수를 예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약수. 집합을 표현한 방법 중에는 이렇게 지금 제시한 첫 번째 것 하나와 그 다음에 글로 제시하는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자, 이렇게 10의 약수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이 경계 안에 1, 2, 5, 10을 써주시는 이게 뭐냐면 이걸 두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원소라고 합니다. 각각을 다. 이게 원소예요, 여러분. 밑줄 친 것들은 다 원소고요. 그 다음에 이 10의 약수라고 되어 있는 이 전체 이걸 하나로 묶어준 이걸 뭐라면 이거를 집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합을 배우겠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집합 전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 원소를 어떻게 다룰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또 표현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라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자, 1이라는 게 이 10의 약수 안에 속해 있죠. 그럼 속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기호를 쓰게 됩니다. 저희는 이게 그 원소라는 약자를 나온 거고요. 또는 마찬가지로 10도
이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의 약수. 자, 오른쪽에는 집합이고요. 왼쪽에는 원소가 써있죠. 물론 왼쪽 오른쪽 바꾸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원소 쪽이 뭐라 해야 될까요? 오므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집합 쪽이 이렇게 벌려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3은 10의 약수가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쓰기로 할 거냐면 이제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니다는 여러분 배우셨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니다 기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집합을 이제 뭔지 알았으면 표현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이제 집합의 표현. 자, 표현 방법 첫 번째 그냥 순서 달리해서 나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뭐냐면 아까 10의 약수라는 거 있었죠? A라는 집합을 만들고요. 이렇게 1, 2, 5, 10이라고 쓰는 게 뭐냐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 표기입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원소 나열법 뭐냐면 이거를 말 그대로 나열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집합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괄호가 있냐 없냐가 이 집합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이니까 꼭 집합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사실 직관적으로 좋긴 하거든요. 원소 나열법이. 근데 왜 이걸 배우냐면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르게 펴는 방법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부터 100까지 표현 다 찾자고요. 1, 2, 3, 4, 5, 6, 4 빠졌네요. 그 다음에 6, 7에서 쭉 갈 건데요. 이거를 점점점을 써서라도 100을 하는 건 좋긴 한데요.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떤 x가 대상인데요. x가 이 원소다. 근데 x는 뭐냐 하면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x는 다 여기 있는 수들이 뭐냐 하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배운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조건 제시법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표현 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치만 위에서 밑에, 밑에서 위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밑에서 위에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가 뭐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문제 푸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응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시고 좀 더 수학에 대해서 고민하신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